안녕하세요, 커스텀119입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은 랩핑 필름에 대한 영상입니다. 랩핑 필름에는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필름 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필름은 모노메릭 캘린더 필름입니다. 제일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수축력이 제일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필름은 폴리메릭 캘린더 필름입니다. 이 폴리메릭 캘린더 필름 같은 경우엔 고광택 필름이라는 랩핑 필름들을 많이 랩핑을 하고 계시죠. 그 고광택 필름이 이 등급에 속하는 폴리메릭 캘린더 필름이에요. 이 필름도 고광택 랩핑 필름이고요. 얘는 수축력이 모노메릭 캘린더 필름보단 덜하지만 캐스트 필름보단 수축이 더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필름은 캐스트 필름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 3M이나 에이버리 같은 메이저 회사에서 출시되는 필름이고요. 이 필름은 수축력이 매우 적고 필름이 얇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착을 할 때 초기 점착이 엄청 약해서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PF, 가격도 제일 비싸고 PVC 필름들보다 내구성이 더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면 광도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PPF가 제일 높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 수축력이 높으면 왜 안 좋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수축력이 높게 되면 시공을 할 때 당시에 히팅건으로 늘려서 시공을 하잖아요. 히팅건으로 늘려서 시공을 해놨는데 얘가 수축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점착층과 위에 필름층이 얘가 이렇게 원단이 이렇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수축을 하면서 박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점착층이 차 표면에 더 많이 남겠죠. 왜냐하면 필름이 수축을 하는데 점착층은 최대한 수축을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럼 그 점착층과 필름층이 분리가 되면서 필름은 수축하고 접착제가 필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노메릭 캘린더 필름으로 시공을 해서 자외선을 많이 받고 수축이 많이 왔을 경우에, 특히 굴곡 같은 데다가 시공을 했을 경우 그 굴곡 끝단 부분에서 끈적이가 나중에 많이 박리가 돼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을 깔끔하게 해놔도 어쨌든 필름이 축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끝단에 좀 타이트하게 자른 부분들이 나중에 수축을 하면서 살짝 차체가 보인다던가 그런 단점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물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쪽까지 다 말아 넣는 시공을 하지만, 어쨌든 필름 특성상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수축력이 더 올라가고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필름을 떼어낸 후에 열을 가하고 다시 이 뒤에 있는 이형지에 원단을 올려놔 볼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그렇게 수축이 오는지 열을 댔을 때 그 상태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모노메릭 캘린더 필름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노메릭 캘린더 필름 등급을 시공을 많이 하는 주된 시공 용도는 광고 랩핑입니다. 탑차 광고나 버스 광고, 그런 차량들에다가 시공을 할 때 이 필름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필름을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근데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얀색 필름 위에다가 검정색을 출력을 해놓은 건데 이미 수축이 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필름 끝에 요 이영지와 필름 사이가 벌써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했죠. 생산 당시부터 이렇게 피면서 늘려내면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프린터 위에서 나중에 이제 열 건조를 마친단 말이에요. 열 건조를 마치면서 이미 수축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된 상태를 이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얘를 한번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원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모노메릭 캘린더 필름, 그리고 얘는 폴리메릭 캘린더, 얘는 캐스트, 얘는 PPF입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필름 모노메릭 캘린더, 먼저 테스트 방법은 필름을 먼저 뜯어내고 열을 가해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좀 식혀줄게요. 벌써부터 원단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이게 표면이 수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식었으면 여기다 다시 올려볼게요. 자, 여기 요 부분 이런 식으로 벌써 필름이 수축하기 시작하죠. 이 필름의 내구성은 생산하는 필름 회사에서 3년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반 정도면은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탑차 옆면이나
뭐 버스 옆면에 평평한 곳에 발랐을 경우에는 수축이 조금 오더라도 장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필름으로 만약에 천장이나 본넷을 랩핑을 한다고 하면 자외선이랑 햇빛을 워낙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축이 심할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제거할 때 끈적이가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은 사실상 전체 랩핑용 필름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광고용으로 평평한 곳에 바르는 시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홍보를 위해서 전체 랩핑을 잠깐 했다가 뜯어내실 때, 그럴 때는 가성비로 사용이 가능한 원단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차량 도장면에 안 좋은 영향이 올 수 있는 그런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름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고광택 필름이죠. 폴리메릭 캘린더 재질의 필름입니다.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뒤에 이 후지가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가 아니고 이게 PET 재질이에요. 그래서 PET 필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이 필름은 PVC 필름이고 이 후면이 PET이기 때문에 이 재질이 PET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 뒷부분이 PET라서 그냥 PET 필름으로 많이들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필름은 폴리메릭 캘린더 생산 방식이라고 했죠. 모노메릭 캘린더 생산 방식과 폴리메릭 캘린더 생산 방식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폴리메릭 캘린더 필름에는 가소제나 어떤 첨가물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분자 구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필름을 제가 한번 수축력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필름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수축된 상태를 한번 보실게요. 이 부분이 원래 붙어 있었던 라이너 뒷 후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5mm 정도 이런 식으로 수축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캘린더링 생산 방식에서는 이런 수축이 어쩔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밀가루 반죽을 쭉 핀 다음에 놓으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필름들은 시공하고 나서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군데군데가 들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무조건 들뜬다가 아니라, 이런 필름들의 특성을 알고 시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뭐 국내 시공 잘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런 걸로 시공을 해도 추후에 들뜨지 않게끔 잘 시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시공 실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손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이들 필름의 특성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이걸 테스트하는 목적은 필름의 종류에 따라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필름을 선택할 때 정보를 좀 드리고자 촬영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필름이 더 좋고 어떤 필름이 나쁘다가 아니라, 각자 그 필름마다 가격이 존재하고 그 그레이드마다 다 다른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어떤 필름을, 그리고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나중에 수축력이나 내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이 사틴 블랙 필름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에이버리사의 필름이에요. 에이버리사의 캐스트 필름이고, 캐스트 필름을 띄어서 열을 줘보겠습니다. 자, 아까 테스트했던 이 고광택 필름, 지금 그 전에 테스트했던 모노메릭 캘린더 필름에 비해서 형태 변형이 가장 적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PVC 재질이기 때문에 아예 수축이 1도 안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전에 보여드렸던 이 고광택 필름의 수축 정도, 그리고 이 모노메릭 캘린더 필름의 수축 정도보다는 훨씬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올려볼게요. 이건 캐스트 필름의 수축 정도예요. 여기로는 한 1mm 정도가 수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위쪽 같은 경우에도 펴서 해줬을 경우에 약 한 1mm 정도 수축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고광택 필름이에요. 위쪽으로는 한 2, 3mm 정도, 이쪽으로도 2, 3mm, 이쪽으로도 이 정도. 이건 모노메릭 캘린더 필름입니다. 상당히 많이 수축이 왔죠. 네, 이런 차이가 이제 요만한 손바닥만한 사이즈에서 이 정도면 필름 사이즈가 이제 워낙
크잖아요. 차 한 대를 붙이기 위해서. 그랬을 때 수축력 차이가 상당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필름은 칼라 PPF 필름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던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선블락 PPF라서 이거는 테스트에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EPF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PPF 같은 경우에는 컬러 PPF입니다. 컬러 PPF 재질이고, 필름을 뜯어서 이 라이너 위에다가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자, 보시면 수축이 거의 없죠. 이 칼라 PPF 같은 경우에는 열을 주고 났을 때도 수축이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산 방식에 따른 각 필름들의 특징들이 다 다른 거예요. 제일 수축률이 심한 모노메릭, 그 다음 폴리메릭, 그 다음 약간의 수축이 있는 캐스트 필름, 그리고 수축이 거의 아예 없는 칼라 PPF. 이쪽으로 갈수록 내구성이 높아지는 거고 금액도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내구성은 낮아지고 금액도 내려가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현재 국내 시장에서 이 폴리메릭 캘린더 필름인 고광택 필름과 이 캐스트 필름의 시공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통 차량을 한 대 시공을 할 때 필름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랩핑 견적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시공하는데 얼마나 큰 난이도가 있는지, 그런 난이도 차이에 따른 견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고광택 필름 같은 경우에는 캐스트 필름보다 전처리 작업 시에 솔루션 작업 처리를 하고, 그리고 시공을 할 때 이 필름에 있는, 이 캐스트 필름에 있는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점착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고광택 필름들은. 이 에이버리나 3M 같은 필름들은 자기네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초기 점착력을 낮추기 위한 시공 편의성을 위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유리 알갱이 같은 것들 안에 점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압력을 줬을 때 해지면서 점착을 더 세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할 때 원단을 처음에 올려놨을 때 후지를 딱 떼어냈어도 바로 붙질 않아요. 그래서 시공이 좀 편리하겠죠. 근데 이런 고광택 필름들에는 그런 기능이 없고 접착력이 워낙 초기부터 강하기 때문에 접착력을 낮추기 위한 약재를 차량 전체에다가 바르고 시공을 합니다. 어쨌든 시공 자체가 더 어려울 뿐더러 필름을 미터 단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롤 단위로밖에 살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은 이게 더 높은 등급의 캐스트 필름이긴 하지만 시공 단가가 별 차이가 없거나 고광택 필름을 금액을 더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필름의 미터수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고객분과 상의를 한 후에 견적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견적이 차량에 몇 미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 고객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컬러 PPF 같은 경우에 저희는 최근에 취급하고 있는 컬러 PPF가 이 리코실드의 컬러 PPF예요. 종류가 상당히 많죠. 이 필름의 장점으로는 건식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필름을 취급을 하고 있고, 컬러 PPF를 알아보게 된 계기가 남는 시간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CK랩스라는 채널을 아주 많이 시청을 합니다. 그 CK랩스라는 채널은 엄청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랩핑 업체를 해오고 있는, 제 기준에서는 되게 장인 같은 랩핑 장인이신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한 1년 전부터 이 PVC 캘린더 필름들이나 캐스트 필름들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컬러 PPF 취급을 거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만족을 하시고 고객분도 만족을 하시고요. 근데 컬러 PPF 필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 고광택 필름이 랩핑을 했을 때 2,300 받는다 그러면 컬러 PPF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거기에 2,300을 더한 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필름을 알아보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시공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필름이 보증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 리코실드 PPF라는 컬러 PPF의 업체 브랜드 사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필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 투명 라인은 한국에서 국내 생산을 또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필름을 고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띄었을 때 고객 차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그리고 특히 이 컬러 PPF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이 점착제 성분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위에다 TPU를 씌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제거를 할 때 점착제가 차량에 그냥 남아버리고, 점착제를 닦다 보면 그 점착제가 차 도장면에 이염되는 그런 큰 문제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테스트를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컬러 PPF 지금 샘플 중에 제일 고객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 색을 제가 따로 빼놔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건데요. 이 뒤에 보시면 이 점착제 성분에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제거를 했을 때 그 점착제 부분이 차에 남고, 그것 때문에 차의 도장면에 그 색깔이 전이 되는 불상사들이 발생했었다고 해서 샘플이 오자마자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점착 성분에 색깔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점착제를 한번 긁어내 볼게요. 만약에 이 점착 성분에 이 색깔이 들어가 있다면 이 빨간색 점착제가 묻어 나오겠죠? 한번 긁어 볼게요. 보시면 투명한 점착제만 이렇게 나오고, 그 위에 필름이 있고 그 위쪽에 TPU 재질의 필름과 색깔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름, 이 컬러 PPF 같은 경우엔 나중에 제거를 했을 때 색깔이 전이 돼서 도장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없는 고가의 필름을 시공을 하는데,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차단을 해야, 그래서 저희 업체를 찾아주시면, 커스텀 119를 찾아주시면 이런 필름들의 장단점, 그리고 향후 기대 내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시공을 저는 하는 걸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인스타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PPF 한번 써볼래라고 막 다양한 저렴한 브랜드들에 대한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필름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막 쓸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이 왔을 때 이런저런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또 혹시라도 고객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내구성과 차량 보호 목적을 동시에, 그리고 색감도 고광택보다 더 쨍한 색감을 원하신다면 이런 컬러 PPF 필름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내구성을 위주로 생각을 하겠다, 뭐 조금 광도나 이런 것들이 약해도 내구성이 오래가고 신뢰감 있는 브랜드 3M이나 에이버리에서 생산한 그런 클래식한 랩핑을 원하신다 하면 캐스트 필름. 나는 내구성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좀 고광택, 광택감을 원한다, 수축이 나중에 조금 더 오더라도, 그러면 고광택 필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이 필름은 사실상 카스킨 필름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프린팅을 해서 광고를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실 광고 모노메릭 캘린더 필름. 자, 이렇게 필름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필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랩핑 필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랩핑 필름의 종류가 좀 다양하죠. 랩핑 필름의 재질, 그리고 생산 방식에 따라서 내구성과 향후 내구성과 특징들이 다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고객분이 알고 계신다면 추후에 랩핑을 하실 때 랩핑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더 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추후에 AS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고객분이 필름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컬러 PPF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가 워낙 비싼 게 사실입니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 조건이 좀 좋으시거나 엄청 비싼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컬러 PPF를 하는데 뭐 가격 차이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 컬러 PPF, 랩핑 대신 컬러 PPF를 선택하기에는 컬러 PPF의 금액이 너무 비싼 감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싼 필름을 사용하면 더 내구성이나 뭐 이런 게 좋을 수밖에 없을 거는 당연하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합리적인 금액대를 찾다가 찾은 필름이 바로 이 리코실드 컬러 PPF 필름이었습니다.
유튜브 정보 같은 걸 또 찾아보시다 보면 컬러 PPF에 대한 단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상에 컬러 PPF의 점착제 부분에 도료가 섞여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영상들이나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봤을 때 이 컬러 PPF 같은 경우에는 점착제 성분에 도료가 섞여 있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했고,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습식 시공도 가능하지만 건식 시공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PPF 시공 방식인 습식 시공이 아니라 건식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랩핑과 유사한 시공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레탄 재질이기 때문에 히팅건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도 필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공 시간 단축이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건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 PPF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차량마다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미터 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투명하게 견적을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랩핑이 필요하실 때 저희 업체를 찾아주시면 그게 뭐 광고 랩핑이든 포트 랩핑이든 어떤 거라도 붙일 수 있는 모든 거에 저는 붙이자주의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또 필름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 제가 또 자세하게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뭐 지금 독감이 완전 난리더라고요. 저도 독감을 최근에 걸렸었고 저희 딸이랑 저희 와이프도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연말에 가족들이랑 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